안녕하세요. 저는 노력 면역력 증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민재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식탁 위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면역과 건강 수명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표고버섯입니다. 국물 낼 때, 찌개에 넣을 때, 볶음 요리에까지 두루 활용되는 친숙한 식재료이지요. 그런데 같은 표고버섯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활용하면 면역세포의 활성이 수십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버섯이 그냥 버섯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임상 연구와 환자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성인 52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매일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면역세포인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NK세포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가 표고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 등 기본 영양소도 많지만 무엇보다 면역을 자극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군대가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항암식품으로도 항바이러스 식품으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D입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류라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는 않지만 햇빛을 받으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세포와 대식세포의 기능을 돕고 과도한 염증을 조절해 면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에 잘 걸리고 자가면역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비타민 D가 훨씬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햇볕에 30분 이상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런 차이를 자주 목격합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소 감기에 잘 걸리고 늘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느낌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표고버섯을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버섯은 국이나 반찬에 활용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올겨울 처음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올라 있었고 면역세포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먹는 방법만 바꿔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는가? 그냥 표고버섯을 사다가 요리에 쓰면 되는 건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역 연구학자로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표고버섯차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요리에 곁들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면역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표고버섯을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 영양 성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D로 바뀌는데 이때 생표고버섯에는 거의 없던 비타민 D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단순히 수분을 빼는 건조가 아니라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서 성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말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표고버섯을 사오시면 먼저 흐르는 물에 재빨리 헹구어서 겉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씻으면 향과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니 짧게 씻어 바로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마당에 채반을 놓고 그 위에 버섯을 펼쳐 놓습니다. 버섯은 각 부분이 넓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골고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표고버섯은 그대로 두면 속까지 자외선이 잘 닿지 않으니 반으로 자르거나 얇게 썰어 말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햇볕에 말리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2~3시간 정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처럼 햇볕이 강할 때는 1~2시간만 말려도 충분하지만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생표고버섯에 비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보관할 때는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툭툭 부러질 정도로 건조된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말린 표고버섯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반년 이상도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한 번에 넉넉하게 말려서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고 권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표고버섯 4~5개를 준비해 깨끗하게 헹군 뒤 물 1리터와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는 것입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퍼지고 점차 맑던 물이 연한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성분이 충분히 우러난 상태입니다.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40분 정도까지 끓여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끓인 뒤 건져낸 표고버섯을 다시 물에 넣고 10분 정도 더 끓이면 두 번째 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2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표고버섯 차는 뜨겁게 마셔도 좋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티처럼 즐길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훈훈해지면서 면역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 1잔, 저녁 1잔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표고버섯 차를 마시면 밤새 쉬었던 장기가 깨어나고 면역세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의 또 다른 장점은 버섯을 직접 씹어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져 버섯 특유의 질긴 식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는 액체이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없고 흡수도 빠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는 환자분들께도 권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표고버섯 차를 다 끓여낸 뒤 남은 버섯 조각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불려진 상태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채소와 함께 볶아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의 식이섬유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표고버섯차 한 번 끓이면 차와 음식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이지요.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사 먹는 것보다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꾸준히 드셔보시라. 그러면 감기에 덜 걸리고 면역력이 안정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차로 마시는 방법에 더해 요리에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국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리면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조미 성분이 우러나와 깊은 맛을 냅니다. 이 물을 국물 요리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멸치나 다시마 육수를 내는 대신 표고버섯 불린 물을 사용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맛이 충분히 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 혈압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저는 된장국이나 미역국, 심지어는 김치찌개에도 표고버섯을 자주 넣어 먹습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먹을 때 장내 유익균이 더 활발해져 면역력은 더욱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표고버섯을 볶을 때는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을 살짝 두르고 조리하면 좋습니다. 또 달걀과 함께 요리하면 달걀 속 지방과 단백질이 흡수를 도와 비타민 D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표고버섯을 잘게 썰어 달걀말이에 넣거나 표고버섯과 달걀을 함께 부쳐 아침 반찬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과의 궁합입니다. 장은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져야 면역이 튼튼해집니다. 표고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발효식품 속 살아있는 균과 대사 산물이 함께 작용하면 장내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 연구에서는 표고버섯만 먹은 그룹보다 된장국과 함께 먹은 그룹에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식탁에서 표고버섯을 된장국에 넣어 먹어온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표고버섯의 면역력 외 추가 건강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암 효과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난이라는 다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 주변의 면역 억제 환경을 깨뜨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렌티난을 항암제 보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와 함께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관 건강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셋째,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속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골밀도 유지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종합 건강식품입니다. 차로 마시면 기본이 되고 국이나 반찬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비타민 D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요. 먼저 표고버섯을 사오셨다면 그대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햇볕에 먼저 말리시길 권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넉넉히 말려 두셨다가 밀폐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두면 반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언제든 차로 끓이거나 국물에 넣어 쓰실 수 있습니다. 차로 드실 때는 하루에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면역력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처럼 습관화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은 표고버섯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로 끓여낸 표고버섯은 이미 충분히 불려져 있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 넣어도 좋고 채소와 함께 볶아 나물로 무쳐도 훌륭합니다. 차와 반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드물게 알레르기를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차를 마신 뒤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긴다면 중단하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면역 자극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적정량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말린 표고버섯 2~3개 또는 차로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면역력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과하게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제대로 먹으려면 햇볕에 잘 말려 차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국물 요리나 반찬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지고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며 기름을 곁들이면 비타민 D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꾸준히 드시면 감기와 독감에 강해지고 암과 혈관 질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바꾸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